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5월 선임을 예고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정식 감독, 성인 대표팀 감독 후보로 4명의 외국인 감독을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잘츠부르크와 라이프치히에서 황희찬 선수와 함께 했고 프리미어리그의 리즈 유나이티드를 이끌었던 미국 출신 제시 마시 감독과 더불어 황희찬 선수와 인연이 있는 또 다른 감독, 포르투갈 출신의 전 울버햄튼 원더러스 감독 브루노 라주가 후보에 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라즈 감독은 탁월한 이론가이자 전술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즈 감독의 축구 철학과 특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이 라즈 감독을 직접 취재해서 소개한 칼럼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를 포함한 많은 방송사 그리고 유령 매체들이 4월 30일에 있었던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비공개 회의 결과 최대 4명의 감독 후보군이 압축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4명의 후보군 안에 제시 마시 감독과 더불어 포르투갈 출신 브루노 라즈 감독이 이름을 올렸다고 KBS에서 보도했고요. 그 외 나머지 2명의 감독보다는 마시 감독과 라즈 감독, 이 두 감독이 유력한 최종 후보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즈 감독이 갖고 있는 경쟁력은 무엇일지 디 애슬레틱이 울버햄튼 시절에 돌풍을 일으키던 시점 라즈 감독의 커리어 전체 그리고 축구 철학을 디테일하게 다룬 컬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 애슬레틱이 라즈 감독을 알고 함께 일한 사람들을 만나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이 그에게 동기부여를 주는지, 그리고 지도자 경력을 시작한 지 20살이 넘은 40대 중반의 나이에 마침내 최고 수준의 축구 감독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 단어, 집착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우승 타이틀과 성공, 좌절로 가득 찬 긴 여정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라즈 감독은 포르투갈의 명문 클럽 벤피카에서 기록적인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포르투갈 대표 선수인 주앙 칸셀루는 라즈 감독을 아버지 같다고 부르는데요. 프리미어리그에서 부임한 후 몇 달간 그는 안토니오 콘테 전 토트넘 감독, 랄프 랑닉 전 맨유 감독, 라파 베니테스 전 에버튼 감독, 브렌단 로저스 전 레스터시티 감독 같은 대표적인 명장들을 전술적으로 능가했다고 디 애슬레틱이 평가했습니다. 2019년 1월 벤피카 B팀 2군 감독에서 1군 감독으로 승격하면서 라즈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3년 후 그는 프리미어리그 상위권에 울버햄튼을 진입시켰습니다. 그는 벤피카와 울버햄튼에서 치른 첫 유럽 1부 리그 107경기를 지휘하며 66승을 거두며 무려 승률 61%를 이 기사가 나온 시점에 기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라즈 감독은 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말하고 보여줘야 하지만 저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칭 스태프는 이곳에 많은 시간을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팀의 실수였을까요? 상대에게 공을 돌려줘야 할까요?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원하는 문화입니다. 라즈 감독은 셰필드 웬즈데이와 스완지 시티에서 카를로스 카르발랄 감독의 수석 코치로 3년 동안 이미 영국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저 카르발랄 감독이 스완지 시티에 있을 때 기성용 선수도 뛰었었거든요. 라즈 감독과 함께 축구 전술에 대한 책을 쓰기도 했던 카르발랄 감독은 그에게 영향을 준 4명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또 다른 한 명은 그의 아버지인 페르난두 라즈 나시멘투, 포르투갈 하브리그에서 감독을 맡았던 분이고요. 다른 한 명은 벤피카의 수장이자 여러 감독들에게 영감을 준 테크니컬 디렉터 출신의 자이메 그라사입니다. 그리고 라즈 감독이 축구계에 첫 발을 내디뎌주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파말리상, 레이리아, 비토리아 세투발 등 15개에 달하는 포르투갈 클럽에서 일했던 베테랑 지도자 주제 호샤입니다. 호샤는 벌써 70대인 인물인데요. 그의 축구 정신은 여전히 날카롭고 말의 갈기처럼 굵고 흰 머리는 강건하다, 정정하다라고 디 애슬레틱이 직접 만난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는 라즈 감독과 일하지 않은 지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1997년 비토리아 세투발에서 호샤는 지역대학에서 체육교사의 길을 걷고 있던 21살이던 라즈에게 유소년팀의 체력 코치로 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라즈의 영향력이 팀 내에서 점점 커지자 호샤는 나중에 벤다스 노바스로 팀을 옮길 때 라즈를 데려가면서 수석 코치로서 더 많은 책임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2004년에 라즈는 벤피카에서 당시 10살에 불과했던 어린 유망주 베르나르도 실바를 코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제 신뢰를 얻었습니다. 저는 브루노 라즈의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훈련할 때 백쥐를 줬습니다. 브루노는 인지도가 낮지만 전문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는 신중하고 마음이 넓지만 항상 한 발 앞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자리까지, 프리미어리그 감독의 경지까지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처음에 저를 찾아와서 축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조금씩 전술적 지식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는 기본부터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듯 그는 모든 것을 적고 모든 것을 시각화하며 빠르게 배웠습니다. 그는 열린 마음을 가졌습니다.
호샤와 라즈는 벤다스 노바스에서 당시 선수 생활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던 미드필더 히카루드를 만나게 됩니다. 라즈와 히카루드는 친밀한 우정을 쌓았고 그 우정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거의 매일 함께 훈련장에서 라즈가 가장 좋아하는 밴드 U2의 음악을 들었습니다. 선수, 팀, 코치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깊은 전술적인 대화도 나누고 있습니다. 히카루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브루노 라즈는 하루 24시간 내내 축구만 생각합니다. 브루노 라즈가 지금 여기에 있었다면 펜과 종이를 들고 제 생각을 묻고 있었을 겁니다.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끝나자마자 이 선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저는 항상 그가 감독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매우 똑똑하고 좋은 스태프를 거느리고 있고 그의 태도는 항상 일 뿐입니다. 팀에 마라도나 같은 선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브루노는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면 경기에 나설 기회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브루노는 그렇게 노력하면서 선수들에게 똑같이 기대합니다. 그는 단순하고 평범하며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것을 이뤄냈지만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최고다라는 태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투발에서 가장 유명한 감독은 주제 무리뉴이고 히카루드도 무리뉴와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리뉴가 AS 로마에서 일할 때 그를 초대한 일이 있을 정도로 친한 사이라고 하는데요. 히카루드는 브루노 라즈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서 패배하더라도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지만 무리뉴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즉 성격적으로 브루노 라즈와 무리뉴가 전혀 다르다. 라즈는 훨씬 더 부드럽고 유연하고 또 일과 개인 생활에 있어서 모두 똑같이 행동한다라고 했어요. 무리뉴 감독은 철저하게 일적으로도 좀 카리스마를 강조하고 심리전을 펼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브루노 라즈의 겸손함의 예시는 2019년 벤피카에서 우승이라는 최고의 성과를 거둔 다음 날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는 다음날 오후에 파티를 열거나 호사스러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 히카루드의 소박한 카페에 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체육교사 지망생이었던 라즈가 세투발에서 축구 경력을 쌓기 시작한 이후 프로축구의 세부적인 뉘앙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웠을까요? 벤피카의 호출을 받았을 때 빠르게 팀을 구성하고 몇 달 만에 기록적인 우승 103골을 몰아칠 수 있는 전술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전술 두뇌는 어떻게 발달할 수 있었을까요? 히카루드의 대답은 신속하고 간결했습니다. 자임의 그라사에게 배웠다는 것인데요. 라즈는 벤피카에서 일하면서 이미 우승에 익숙한 코치가 됐습니다. 그는 10세 이하 팀부터 19세 이하 팀, B팀, 1군 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유소년 팀을 맡으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감독으로서 처음 치른 리그 38경기 중에 36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2004년에 벤피카의 10세 이하 팀을 맡았을 때 베르나르도 실바, 또 미래의 울브스 선수가 된 엘데르 코스타, 주앙 테이세이라 같은 선수를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벤피카는 에릭 다이어가 소속되어 있던 지역 라이벌 스포르팅 리스본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벤피카의 1994년 세대는 클럽에서 큰 존경을 받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3명의 선수뿐만 아니라 12개월 이내에 태어난 에데르송, 칸셀루, 이반 카발레이루 같은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후베인 디아스와 헤나토 산체스 같은 선수도 등장했습니다. 이 선수들은 타이틀을 획득하고 경험을 쌓으면서 벤피카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고 성장했는데 그때 유소년 팀을 이끌던 감독이 바로 브루노 라즈였던 것입니다. 이 선수들이 18살이 됐을 때 스포르팅 리스본과 30번 이상의 더비를 치렀고 포르투와도 수십 번 맞대결을 펼쳤다고 합니다. 매 시즌이 끝날 때마다 벤피카가 우승을 차지하거나 마지막까지 우승컵을 들고 경쟁한 팀이었고요. 라즈가 이런 우승 DNA와 우승의 경험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쌓아왔다고 합니다. 벤피카에서 8년 동안 일하면서 라즈 감독은 7번이나 리그 우승을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1966년 포르투갈의 월드컵 3위를 이뤘던 대표팀의 일원이었던 미드필더였던 그라사는 라즈에게 이러한 문화를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라사는 2004년부터 2012년에 사망할 때까지 벤피카의 기술 코디네이터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5년 동안 15세 이하 그리고 17세 이하 팀에서 8개의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그라사는 벤피카 유소년팀의 성공을 이끈 핵심 인물로 포르투갈 대표팀과 챔피언스리그에서 활약하게 될 여러 선수들을 발굴하는 데 기여했는데요. 그라사가 이 많은 선수들에게 있어서 축구계의 아버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즈의 친구이자 전 동료였던 헤나토 파이바는 인디펜덴테 델 바에가 에콰도르에서 첫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을 때 그라사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경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라즈 감독 역시 벤피카에서 리그 우승을 차지했을 때 그라사의 이름과 등번호 37번이 새겨진 셔츠를 높이 들어올리며 비슷한 행동을 했는데요. 그때가 벤피카의 37번째 리그 우승이었기 때문에 37번을 새긴 것입니다. 라즈 감독은 자신의 첫째 아들의 이름도 자이메라고 지었습니다. 1998년 라즈가 대학교 마지막 해의 인턴십의 일환으로 그라사가 일하던 코칭 스쿨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처음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34살이나 났는데 금방 유대감이 형성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둘은 축구학교에서 함께 일을 했었고 이후 벤다스 노바스와 벤피카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그라사는 라즈에게 전술, 코칭, 선수 육성에 대해 모든 걸 가르친 멘토였습니다. 그리고 벤피카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줬습니다. 라즈는 벤피카에서 마지막으로 우승을 차지한 감독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는 공격적인 축구, 스타일, 득점, 젊은 선수 육성 등 팬들이 꿈꾸는 방식으로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36번이나 리그 우승을 차지한 팀에서 37번째 우승은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업적일 수도 있지만 라즈는 이를 달성했던 방식으로 인해 그를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는 주앙 펠릭스를 빛으로 인도했습니다. 아델 타랍트도 살렸고 B팀에서 4명의 젊은 선수를 1군으로 승격시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하파 실바, 피치와 같은 선수들로부터 최고의 기량을 끌어냈고 이들은 라즈 감독 아래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벤피카는 1월 달에 라즈 감독이 부임했을 때 리그 선두인 포르투의 승점 7점이나 뒤쳐져 있었지만 결국 2점 차로 역전하며 우승했습니다. 4개월간 19경기에서 18승을 얻었고 72골을 몰아쳤습니다. 선수단은 같았지만 달라진 것은 라즈 감독이 부임했던 것뿐이었습니다. 히카루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브루노 라즈 감독의 기자회견은 경기 중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에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모든 감독들이 심판이나 페널티킥 판정이나 팬들 그리고 회장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브루노 라즈는 오직 경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라즈 감독이 부임하기 전 벤피카의 미드필더였던 피치는 94경기에 출전해 40골, 22득점, 18도움을 기록했는데요. 라즈 감독 체제에서는 78경기에 출전해 73골에 기여했습니다. 38득점, 35어시스트였죠. 이는 그의 커리어 중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기간입니다. 라즈 감독은 피치를 8번 미드필드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10번 선수로 이동시켰고 주앙 펠릭스, 하파 실바와 환상적인 호흡을 이루도록 만들었습니다. 벤피카에서 300경기, 포르투갈 대표로 17경기를 뛰었던 피치는 라즈 감독이 B팀에 있을 때 이미 피치의 활약상을 알고 있었고 함께 일했던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라즈 감독을 높이 평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선수들 모두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선수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매우 솔선수범하며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수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 중요한데 라즈는 그런 능력이 뛰어납니다. 제 커리어에 있어서 가장 좋았던 시기였습니다. 라즈 감독과 함께하면서 많은 골을 넣었고 많은 어시스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4-3-3 전술을 썼는데 2명의 스트라이커가 있는 4-4-2 전술로 라즈 감독이 변화를 줬습니다. 저는 원래 8번 미드필더였지만 라즈 감독은 저를 오른쪽 안쪽에 있는 윙어 10번 미드필더로 바꿨습니다. 저와 하파 실바, 주앙 펠릭스가 서로 많이 연계하면서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벤피카는 라즈에게 잘해줬고 라즈 감독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라즈 감독은 2020년에 우승에 실패하고 준우승을 차지한 이후에 경질됐습니다. 2위를 위한 자리는 없었던 것입니다. 벤피카의 감독이 된다는 것은 성공을 위해 헌신한다는 의미다. 벤피카의 구단 박물관의 한 패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는 독특한 유산을 전수받고 전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명을 완수했다는 느낌을 가지고 클럽을 떠나는 것이 감독들의 가장 큰 열망입니다. 따라서 벤피카를 지도한다는 것은 태양 아래에서 정복을 한다는 의미죠. 라즈 감독이 팀을 떠나게 된 상황은 씁쓸함을 남겼지만 그래도 라즈 감독은 벤피카에 지울 수 없는 자신만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벤피카에서 여전히 큰 존경과 인기를 얻고 있는 인물로 남아있습니다. 라즈 감독이 다시 일을 하기까지는 또 1년이 걸렸습니다. 그는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아내 마리아, 두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독서와 사색,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면서 기다리고 있던 중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위해 경기하는 것입니다. 브루노 라즈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팬들의 사고방식은 어떨지, 어떤 종류의 축구를 좋아하는지 그런 느낌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 휴대폰에는 저에게 의미가 있는 좋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막 구단에 도착했을 때 저에 대해, 저의 과거에 대해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할 만한 경험이 있는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음에도 팬들이 첫날부터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울버햄튼 구단의 1950년대 황금기라든지 여러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 구단 아카데미 그리고 구단 운영 회사인 포순, 제프씨 같은 인물들이 어떻게 클럽에 와서 변화를 가져왔는지 등 클럽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있게 됐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단의 회장뿐 아니라 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팬들의 에너지를 직접 느낍니다. 경기가 끝나고 2시간 정도 더 경기장에 머물다가 나가면 사람들이 여전히 밖에 남아있을 때가 있는데요. 특히 원정 경기를 치를 때 팬들과 더 가까워졌다고 느낍니다. 그 에너지를 느낍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듯 라즈 감독은 자신이 일하게 된 구단의 역사, 지역의 역사, 팬들의 마음들을 읽고 헤아리고 공부하면서 팀에 녹아드는, 정말 팀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철저한 감독이라는 것이죠. 라즈를 바라보는 모든 각도에서 그와 대화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하고 피할 수 없는 미덕은 노력입니다. 라즈 감독은 공부하고 배우고 읽고 글을 쓰고 정상에 오르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이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국가대표 소집기간으로 인한 휴식기간이 주어졌을 때 가족들과 함께 집에 갔을 때도 아내가 잠을 자는 동안 라즈 감독은 팀 경기, 울브스의 경기를 반복해서 시청했다고 합니다. 라즈 감독은 모든 경기를 최소한 2번 이상 시청하고 리뷰합니다. 때로는 3번씩 시청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어떻게 경기가 전개되었는지 파악하고, 두 번째는 선수들에게 보여줄 클립을 선택하기 위해 시청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편집 영상에 사용할 클립을 찍기 위해 또 한 번 보는 것입니다. 라즈 감독이 기자가 방문했을 때 최고의 공격이라고 제목이 적힌 파일을 선택해서 사무실 구석에 있는 TV 화면을
지켜봤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시즌 울브스의 최고의 플레이, 최고의 공격 플레이, 특히 수비부터 시작된 최고의 빌드업 플레이가 담긴 26분 분량의 영상을 편집해서 만들어놨던 것입니다. 최고의 순간을 기록한 각각 선수들의 파일도 갖고 있었는데요. 이런 선수별 가장 잘한 파일은 선수들이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자신이 가장 잘했던 플레이를 상기해주기 위한 참고 자료로 쓴다고 합니다. 또한 포메이션별로 433 최고의 파일, 442 최고의 플레이, 343 최고의 플레이 등의 파일에서 좋았던 압박 장면, 좋았던 컨트롤 장면, 좋았던 움직임 장면을 모아두고 있습니다. 이런 클립 제목들을 색으로 구분해놓고 어두운 색은 좋은 점, 선명한 색은 개선해야 될 점 등 세세하게 자료로 데이터베이스에 놓고 있습니다. 이걸 다 직접 라지 감독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팀 내의 모든 선수들에 대해서 하나씩 손으로 써놓은 파일과 특별한 전술 폴더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즌 중 모든 경기의 세부 정보가 담긴 파일은 그가 포메이션과 선수 배치 위치를 표시한 경기장의 미니 그래픽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라즈는 자신의 동생인 루이스 나시멘토를 포함한 신뢰할 수 있는 코칭 스태프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그는 직접 이런 동영상을 정리하고 메모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분석가라는 것이죠. 라즈와 울버햄튼에서 함께 뛰었던 벨기에 미드필더 레안드르 덴동커는 라즈 감독이 축구에 정말 집착하는 감독이라고 설명합니다. 라즈 감독은 경기 3일 전부터 많은 영상을 보면서 상대를 분석하고 빈 공간이 어디인지, 상대가 어떻게 플레이를 시도하는지 파악하고 어떻게 수비할지, 어떻게 상대를 압박할지 조직적으로 준비합니다. 덕분에 모든 선수들이 자신의 역할과 해야 할 일을 잘 알게 됩니다. 그는 확실히 저를 전술적으로 더 나은 선수로 만들어줬습니다. 자신의 역할과 감독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플레이하는 게 더 쉬워집니다. 라즈 감독은 친절하지만 공격적일 때도 있습니다. 선수들을 관리하는 방식이 중요한데요. 때때로는 선수를 깨워줘야 할 때가 있는데 라즈 감독은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감독입니다. 즉 겸손하고 착하기만 한 게 아니라 카리스마도 있는 감독이라는 얘기죠. 그의 오랜 친구이자 조력자인 히카르도 역시 설명합니다. 라즈 감독은 선수들과 형제처럼 지내고 아주 좋은 친구처럼도 지냅니다. 경기를 하는 선수나 뛰지 못하는 선수, 그리고 주방 직원, 잔디를 깎는 사람 등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잘 지냅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고 아주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의 겸손함과 우정이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는 어린 선수들과도 잘 어울리고 어린 선수들을 기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포르투갈에서는 많은 감독들이 어린 선수를 기용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기회를 얻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인데요. 브루노 라즈 감독은 그 선수가 18살이든 35살이든 상관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브루노 라즈 감독의 생각은 자기 자신이 일하듯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경기에 내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 국적,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고 다만 헌신과 근면, 성실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디 애슬레틱은 라즈 감독의 훈련을 지켜봤을 때 경기장 한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메모하고 전술보드를 들고 있는 훈련 모습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훈련 시간의 80%는 후방에서 공을 만들고 빌드업하는 훈련을 준비하고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에서 콤비네이션 구축 플레이를 만드는 등 공격 자세를 연습하는데 할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훈련하면서 인내라는 단어를 30번 정도 말할 정도로 굉장히 끈기 있게 플레이를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파울루 벤투 전임 감독의 장점을 또 갖고 있고 그 이상의 성과를 프리미어리그라는 최고의 무대에서 냈던 감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국 대표팀의 최종 후보 4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은 제시 마쉬 전 리즈 유나이티드 감독과 더불어 기성용 선수가 스완지 시티에서 함께했던 게리 몽크 감독, 그리고 FC 서울을 이끌었었고 튀르키예 대표팀을 이끌었던 세뉴얼 기네슈 감독, 그리고 이번에 설명드린 브루노 라즈 감독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어떤 감독이 최종적으로 한국 대표팀을 지휘하게 될지 이제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준TV와 함께 앞으로 나올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소식과 북중미 월드컵으로 가는 길, 한국 축구의 모든 이슈, 그리고 디테일한 정보들, 해외 고급 컬럼의 풀버전 해설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